지금 현재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곳들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큰 최근에 민간 사전 청약이 있었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마 많이 청약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차 민간 사전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분양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출제를 한 내용인데 이제 제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GTX 힘 대단하군. 파주 운정역 초역세권 단지 사전 청약 204대 1. 지금 이제 핵심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경쟁률이 나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미분양이 나오는 곳들도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있었던 6차 민간 사전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GTX 초역세권의 파주 운정 3지구 제일풍경채 A46블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4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물량들 중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이 물량들 중에 어떤 물량을 청약 신청해야 될지에 대한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파주 운정 3지구 제일풍경채의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물량을 좀 피해서 청약 신청하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같은 수도권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파주 운정 3지구는 203대 1, 그리고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48대 1, 양주 회천 라온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2.78대 1 경쟁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좀 양극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물량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입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빠르게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의외적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것은 뭐 3대 1도 채 안 됐습니다. 3대 1도 채 안 되는 그런 분양 물량들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민간 물량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물량들, 그리고 사전 청약 물량들 계속해서 나올 건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청약 전략들을 좀 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파주 운정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에 당첨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굉장히 입지가 우수한 그런 GTX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거나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물량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쁜 입지가 아니었어요. 양주 회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초역세권의 아파트 물량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높았던 사전청약 물량도 있었지만은 이제 고점엔 안 산다, 서울 인천 집중 물량 주인을 못 찾았다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인을 못 찾은 그런 물량들도 있었어요. 계속해가지고 이제 너무나 비싼 가격들, 그리고 실수요자 측면에서 대출의 부담을 많이 느끼는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이 이 핵심적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순위 청약에 미달 속출이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죠. 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신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가격 상승 여력이 큰 폭으로 폭등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은 최근에는 높게 분양 가격들이 책정된 그런 지역들, 그리고 대출의 규제를 피하지 못했던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 물량들 그리고 미계약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송도 럭스 오션 SK뷰,
이런 물량들이 미계약 물량들로 주인을 못 찾아가는 그런 물량들이 발생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북구에 있는 일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인을 많이 못 찾은 그런 단지들도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영상들을 제가 왜 찍냐면, 앞으로의 분양 시장들, 그리고 미분양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성이 있는 이런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 대출의 규제에 따라 가지고 일시적으로 만약에 이런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들 중에 수도권 물량들이 만약에 미계약 물량들, 미분양 물량들이 일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앞으로의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스탠스,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감내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좀 찍고 있는 거고, 일부 측면에서는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중도금 대출이나 대출 규제에 따른 물량들이 일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중도금이라든가 입지적인 측면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들,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 대구 분양 아파트 7곳은 모두 분양에 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에 따라서도 미분양이 이제 2달 새 43%가 늘었다고 하지만은, 미분양 물량들을 보면 이제 경북이라든가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또 세종이라든가 일부 많이 급등했던 지역들, 물량들이 많이 공급됐던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전세 물량들 같은 경우에도 전세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공급 물량들이 많고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분양 된 것이 가격이 비싸서 미분양이 됐는지, 또는 대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미분양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들이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미분양이 됐던 그런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에 공급 물량이 많았을 때는 일부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발생을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지역에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들이 많은 지역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미분양 물량들이 단순히 공급 물량이 많아가지고 일시적인 미분양 현상이 발생하는 거일 때는 그 지역들의 특수성에 의한 핵심적인 지역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실입주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런 미분양 물량들도 내 집 마련의 수단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물량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피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 지역들 중에 일시적인 미분양 물량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지만은 핵심적인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있는지는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북 같은 경우에 189%, 대구 130%,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7곳이 모두 분양이 참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송도하고 앞서 말씀드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녀세대 물량들이 나오고 미계약 물량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경기권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량들이 좀 덜하죠. 공급에 대한 측면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주요 지역 미분양 물량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서 어떤 곳에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 중에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은 서울하고 6대 광역시 중형 아파트 값이 10억 원을 넘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살 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지방에 2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서울과 그 6대 광역시의 주택 가격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의 2017년도부터 2022년 3월까지 주택 가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지만은 서울만큼 아주 큰 폭으로 급등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수도권에 주택을 투자하거나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방으로 많이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내가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6대 광역시 외에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 그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다는 거죠. 다만 지방에 내가 이런 주택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했을 때는 실거주 측면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형태의 투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도시보다는 어느 정도의 인구수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요층들이 있는 아파트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런 주택들을 전세를 끼고 마련을 했을 때 그래도 리스크가 적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서울하고 이 수도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곳과 나쁜 곳들의 그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채의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많이 짰었죠. 이제 양도세 완화, 취득세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완화책들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제 추후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이 서울과 6대 광역시 중형 아파트 가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일부 조정을 받는 것 같지만 앞으로의 규제 완화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죠. 지금 이제 원희룡호 방향타는 공급은 신속히, 규제 완화는 신중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내정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너무나 강력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예전에 이제 규제를 했을 때 너무나 강력한 규제책들을 그냥 남발을 했죠. 너무나 그냥 남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감을 샀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뭐 투자하는 사람들은 더 다른 지역들을 피해가지고 풍선 효과에 따라서 다른 투자 지역들을 선점하고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의 가격들까지도 큰 폭으로 오르고, 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물량들까지도 너무나 큰 폭으로 가격들이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정책들을 내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규제 완화를 신중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규제가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이런 꽁꽁 묶어있는 규제 완화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규제책들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완화하게 된다면은 또 부동산의 가격이 규제 때의 폭등하고 또 완화 때의 폭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양도세의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시적으로 1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5월 11일부터 양도세의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1년 정도의 완화 시점을 두고 그리고 또 1년을 더 늘린다거나, 그리고 나서 뭐 취득세라든가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부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난 후에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이런 그 정책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 바로 급변해 가지고 완화책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스탠스나 상황들로 연출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순차적으로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완만하게 완화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은 가격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제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제 생각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완화책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
따른 기대감 때문에 매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회수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택 가격의 심리 상태도 많이 지금 매매지수 심리라든가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완화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핵심적인 지역에 주택이 또 공급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택들을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홀딩시키고 보유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본 것처럼 이제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들,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 조정, 너무나 많이 오른 호가들은 조정이 되면서 전세하고 매매의 갭 차이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이러한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는 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오른 호가가 조정이 되면서 전세가가 일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갭의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갭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2012년, 13년도에 최저점을 찍고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다가 이제 큰 상승을 하면서 자산의 상승을 많이 일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이런 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자본을 많이 들이지 않고 산 주택들의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큰 폭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부동산의 가격은 너무나 많이 올랐고, 이 높이 오른 가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렇게 전세의 간극이 줄어드는 그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그때 시점을 내 집 마련의 시점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들은 계속 올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급 물량들과 3기 신도시, 그런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주택의 가격이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겠죠. 지금까지 공급 물량들이 많았을 때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 시점들이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에 빠르게 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멀리 길게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분명히 올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나오는 사전 청약 물량이라든가 청약 물량들, 그리고 이렇게 전세의 간극이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내가 실제로 실거주 측면을 가져갈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지역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미분양 미계약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하염없이 주택의 가격이 뭐 지금부터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싸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투자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간극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 측면에서 보시는 무주택자 분들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투자자 측면에서는 간극이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3천만 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예전에는 1억을 가지고 한 채만 내가 전세를 끼고 물량을 살 수가 있었는데 3천만 원의 갭으로 떨어지면 세 채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의 조정 타이밍,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과 마인드 세팅을 좀 하면서 지금 가격 조정에 되는 부동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 달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이 되고, 그리고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그리고 내가 빚을 낸 것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갚으면서 내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이 안정이 돼야지 가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좀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미분양에 대한 물량들부터 해가지고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는 많은 희망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변화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